복잡하고 어려워서 오늘 리뷰를 좀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우리가 이제 회전근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네 개의 근육. 극 위에 있는 극상근, 그 다음에 극 밑에 있는 극하근, 소원근,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견갑하근. 이 네 개의 근육이 되게 중요하고요. 저 네 개의 근육을 진찰할 수 있는 진단 방법들이 명확하게 잘 분류를 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다고 분류한 그 파일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어깨에 회전근개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루브를 잘 찾아서 그루브 앞에는 견갑하근이 붙고 뒤쪽으로는 나머지 회전근개들이 대결절에 붙는다. 그리고 요 그루브에는 상완 이두근 장두가 붙는다. 그리고 병이 오는 게 여기 AC 조인트. 여기에 병이 오고 요 밑에 섭 아크로미언 에어리라는데 요 밑에 주로 견봉하 저맥낭이 들어있고 그 밑에 극상근이 들어있는데 요게 그 문제를 거의 다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깨 문제를. 그래서 AC 조인트 아스라이티스 한 10% 되고요. 이게 한 8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요 조인트 캡슐이 염증이 생기는 걸 오십견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나머지는 인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넘어가고요. 신경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니까 넘어가고요. 혈관만 잠깐 한번 봅시다. 여기 병풍혈 있는 쪽으로 여기서 병풍에서 침을 이렇게 넣게 되면 혈관을 건드릴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체관 쪽으로 스파인 쪽으로 이렇게 침을 넣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벌사가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일으킨다 그랬죠. 아크로미언 밑에 붙어 있고요. 코라코이드하고 아크로미언을 이어주는 인대 밑에 벌사가 있는데 이 벌사가 부은 거를 섹트리는 벌사이티스라고 그러는데 벌사이티스라는 진단은 요 최근에 조금 나오고요. 있어요. 그래서 임핀지먼트 신드롬이라고 하면 정확하게는 임핀지먼트 신드롬이라면 두 가지를 겹치는 건데요. 벌사이티스는 맨데토리예요. 꼭 들어가는 거 되세요? 임핀지먼트에 검사 없어요. 쉽게 말하면 벌써 하는 거예요. 니어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허킹이 되면 밑에 텐더를 눌러서 텐더라이티스가 같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벌사이티스, 텐더라이티스를 보통 같이 갖고 있는 거를 충돌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면 여기 벌서가 있고 벌서 밑에 여기 로테이스 커프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극상 보통 로테이터 커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보면 로테이터 커프 이렇게 돼 있죠. 로테이터 커프라고 하면 네 개가 다 로테이터 커프인데 그냥 90%는 수프라스피네투스다. 극상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책에서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 손상, 회전근개 염증 이러잖아요. 그러면 극상근 건염을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면 이렇게 되냐? 옛날에는 어깨가 아프면 진단을 그렇게 클리어하게 나눠서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그러면 어깨는 수술하기가 굉장히 나쁜 부위예요. 근데 저희가 공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공부해요? 서전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할 것도 아니니까 공부도 안 되고 그냥 회전근개 파열이구나 이 정도로 넘어갔어도 됐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파열되면 수술을 하는 거로 점점 기술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늘어나다 보니까 요새는 전명 진단명이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안 그러고 극상근 파열, 견갑근 파열 이런 식으로 좀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무릎에 통증이 있는 걸 갖다가 슬내장이라고 배웠어요. 무슨 얘기냐면 무릎 안에 장애가 있다. 그게 연골의 장애인지 십자인대 장애인지 관심이 없어. 그때 당시에는 무릎도 수술을 많이 안 할 때였거든요. 그러다 슬내시경이 생겨서 수술을 많이 하고 잘 들여다보니까 MRI도 보고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진단명을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더 스페시픽하게 메니스커스가 어떻게 찢어졌다. 뭐 부켓 타입으로 찢어졌다, 롱비트라이 터졌다, 뭐 후에 3분의 1이 찢어졌다.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어깨도 10년 내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임상을 좀 하다 보면 10년 뒤에는 벌사이티스 따로, 스프로스페네스 텐더나이티스 따로, 그러니까 로테이스 커프 테어라는 이름이 10년 뒤에는 안 보게 될지도 몰라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뜯어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걸 복잡하게 얘기하냐? 시간이 지나면 더 디테일하게 진단명이 바뀔 거거든요. 지금도 ICD-10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스 커프 케어 이렇게 돼 있는 진단명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빼버리고 극상근관염 파일이, 왜냐하면 다 치료하는 게 틀리니까. 임피지먼트 신드롬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벌사가 이렇게 슬라이딩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팔이 잘 안 들어지다도 저게 벌사가 쑥 들어가면 쑥 들어지기 때문에 간혹가다 50견이라고 착각해서 팔을 못 드는데 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 물주머니가 부어있으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올릴 때, 내가 올릴 때, 니어 테스트 이렇게 올릴 때 이 안에 물주머니 들어있는 것처럼, 풍선 들어있는 것처럼 끼인 느낌이 생겨요. 50견은 땡기는 감이 생기거든요, 이 밑으로. 그래서 좀 느낌 틀려요. 50견 나중에 검사를 하시다 보면 본인이 알게 될 텐데, 50견하고 임피지먼트하고 구별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병 자체에서도 벌써 이렇게 생겼다고 보여드렸고요. 이 회전근개는 잘 아셔야 된다 그랬죠. 회전근개는 이게 극인데 이 극의 위에 있기 때문에 극상근, 그래서 수프라 스파인, 그래서 스프라 스피네투스라고 부르고요. 요 밑에 있으니까 당연히 인프라 스피네투스라고 부르겠죠. 그 다음에 테레이서 마이너, 그 다음에 섭 스카폴라리스, 이렇게 네 개가 회전근개다. 그래서 제가 극상, 극하, 그 다음에 견갑하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세 가지, 그 회전근개를 잘 이해하는 게 내 소원이다. 그래서 소원근이라고 얘기했죠. 예. 그래서 소원근은 일을 그렇게 많이는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요 네 가지 근육은 반드시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동영상 잠깐 한번 볼까요? 지금 극상근 보이고요. 극하근 보이죠? 그러면 회전을 하는 모습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회전을 할 때 바깥쪽은 극하근이나 아니면 소원근이 수축하면 밖으로 회전하는 거죠. 그때 안에 있는 견갑하근은 이완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안쪽으로 인터널 로테이션 할 때는 견갑하근이 주동으로 일을 하고 극하근이나 소원근은 기량근으로 일한다. 주동근과 기량근 관계를 잘 아셔야지만 내가 파워를 쓸 때 파워를 못 쓰는지, 풀 ROM이 나올 때 땡기는 감이 드는지를 보고서 주동적인 데를 치료할지 기량적인 데를 치료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깨를 이렇게 잡을 때 이 그룹을 우선 찾고 그룹 앞에 서브스카폴라리스가 붙고요. 견갑하근, 그 다음에 그룹 바로 위쪽으로 곡상근이 붙고 그 다음에 그 인프라스피네투스, 그 다음이 테레스 마이너. 그러면 이 그룹만 찾게 되면 텐던에서 침 넣기는 되게 쉽겠죠. 견갑하근, 극상근, 그 다음에 극하근, 소원근 이렇게 치면 놓으면 되니까 손가락으로. 그래서 환자들을 잡을 때 이렇게 어깨를 감싸서 이렇게 그룹을 찾는다 이렇게 잡으면 그 혈자리. 그래서 이 그 스프라스피네투스 있는 혈자리가 우리는 뭐예요? 견우혈이죠. 그 다음에 이 테레스 마이너스나 인프라스피네투스 이 정도가 있는 게 견료구, 그렇죠? 그래서 견료나 견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여기 그 블레이드 끝에서 이렇게 뒤쪽에 가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손으로 만지려면 여기 소장경에 견정혈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지나가겠죠. 머슬 벨리에. 그리고 견갑하근은 이렇게 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에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안쪽에서 침 넣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겨드랑이 쪽으로 이렇게 침을 놓으려 그러면 놓을 수 있는데 환자가 굉장히 호응을 잘해주고 있죠. 내 겨드랑이를 만져도 돼. 이렇게. 겨드랑이에 침을 하나 딱 맞고 나면 가렵다는 소리, 간지럽다는 소리 안 할 수 있는데 쉽지 않은 테크닉이기는 해요. 그래서 델토이데우스를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델토이데우스와 그 위에 있는 트라페지우스 대부분의 근육 중에 스포피셜 머슬들보다는 병들은 다 딥머슬이나 미디얼 레이어 머슬들이 병이 옵니다. 특히 딥머슬들이 병이 많이 오고요. 미디얼 레이어 머슬이나 스포피셜 레이어들은 병이 그렇게 많이 안 해요. 볼륨은 크고. 그렇지만 여기 롬보이데우스가 되게 중요하다는데 롬보이데우스 마이너가 여기 위에 있고요. 메이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쾌거름 심독격, 심수, 격수, 독수 뭐 이런 부위에 해당되죠. 근데 이 스카플라가 팔을 들어 올릴 때 얘가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
기량적으로 작용을 하는 게 이 테레이서 메이저와 롬보이데우스다. 쉽게 말하면 롬보이데우스가 안 늘어나게 되면 팔을 완전 신전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걸 경경한 상완 리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이거는 어느 책에도 안 나와요. 오십견이 다 안 나올 때 이 안쪽을 꼭 치료해야 된다라고는 양한방 책을 써서도 다 안 나와요. 그래서 오십견 환자가 끝물에 가서 저한테 치료받으러 많이 왔던 계기 중에도 하나고요. 팔이 다 안 들어지는, 그래서 이제 주동분들을 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스프라스페네투스가 팔을 이렇게 외전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기량근을 하는 건 테레서 메이저와 그 다음에 롬보이데우스 메이저 마이너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메디al 로테이션은 팔을 이렇게 안쪽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쪽으로 돌리는 건 스카풀라리스가 되는 거고, 테레서 메이저가 메디al 로테이션 하는데 테레서 메이저는 회전근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성적으로 일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서브스카풀라리스가 제일 중요하고요. 바깥쪽으로 돌리는 건 인프라스피네투스나 테레스 마이너. 그래서 근육을 딱 보면 시작되는 때와 끝을 딱 보면 걔가 수축을 하면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있겠죠. 서브스카플러스는 겨드랑이에서부터 이렇게 겨드랑이 앞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얘가 수축되면 팔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근육이 수축하는 모양을 좀 생각하시면요. 오리진과 인스턴션을 알면 근육의 움직임은 저절로 알 수 있을 겁니다. 노트미를 잠깐 한번. 스카플라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때 안 벌어지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Understanding the different parts of the shoulder can help you understand how the shoulder works, how it can be injured, and how challenging recovery can be. 아테리가 이렇게 지나오기 때문에 침을 앞에서 이렇게 집어넣는 일이 거의 없죠. Divided into several categories. These include bones, joints, ligaments, tendons, muscles, nerves, blood vessels, and fossa. The bones of the shoulder are the humerus, or the upper arm bone, the scapula, or the shoulder blade, and the clavicle, or the collarbone. 그래서 에이시언트 아스레티스가 오는 거 오늘 이따 배울 거예요. 요뼈를 아크로미언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코라코이드라고 부르고요. The main shoulder joint, called the glenohumeral joint, is formed where the ball of the humerus fits into a shallow socket on the scapula. This shallow socket is called a glenoid. The acromioclavicular, or AC joint, is where the clavicle meets the acromion. The sternoclavicular, or SC joint, supports the connection of the arms and shoulders to the main skeleton on the front of the chest. A false joint is formed where the shoulder blade glides against the rib cage. This joint, called the scapulothoracic joint, is important because it requires that the muscles surrounding the shoulder blade work together to keep the socket. 이 안쪽에 연골이 손상되거나 그런 일들은 많이 없어요. 손상되더라도 수술할 필요 없고 그냥 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뼈에서는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건 AC 조인트 아스레티스에 해당되는 거고요. 연골 손상이나 퇴행성 관절염은 어깨에 많이 안 오는. 왜냐하면 연골이 충격을 받을 일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It's very slippery, which allows the joint surfaces to slide against one another with very little friction. 그래서 마찰을 줄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부드럽게 돼 있고요. Provide an extremely smooth surface to make motion easy. There are several important ligaments in the shoulder. Ligaments are soft tissue structures that can. 이걸 이렇게 다 볼 수는 없고 잠깐만 있어요. 근육만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근육만. 여기서부터 잘 봅시다. The labrum creates a deeper cut for the ball of the humerus to fit into. The labrum is also where the 그루브가 보이죠? 이 그루브로 상완 이두근이 올라가서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그래요? Muscles move the bones by pulling on the tendons. The biceps tendon runs from 지금 the biceps 보이나요? muscle across the front of the shoulder. 다시 한번 봅시다. 요 그림을 보셔야 되는데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루브 있죠? 아까 얘기했던 그루브 쪽으로 상완 이두근의 장두가 이렇게 올라가서요. 이 스카풀라 마지노선에 가서 붙어요. 그러면 위에서 극상근은 이렇게 내려오고요. 얘는 올라가니까 서로 꼬이 이렇게 교차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극상근에 염증이 생기면 얘도 염증이 같이 와요. 여기 붙죠. 네.
This connection can be a source of problems when the biceps tendon is damaged and pulls away from its attachment to the glenoid. 4 tendons connect the deepest layer of muscles, the rotator cuff muscles, to the humerus. 에이씨. 죄송합니다. Humerus. Just before these muscles attach to the upright 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together to form a single tendon called the rotator cuff. 서브스카플러스 이렇게 앞쪽으로 와서 붙어요. The rotator cuff muscles lie just outside the shoulder joint. These muscles help raise the arm from the side and rotate the shoulder in many directions. The rotator cuff muscles and tendons also help keep the shoulder joint stable by contracting and holding the humeral head tightly in the glenoid socket as the humerus moves. The large deltoid muscle forms the outer layer of shoulder muscle. The deltoid is the largest. 여기로 침을 놓게 되면 나중에 델토이데우스 다 지나가서 회전근개도 높기 때문에 델토이데우스는 병이 있더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다 침을 맞고 들어가거든요. 걔는. The main nerves that travel into the arm run 뭐 through the 신경은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테리도 뭐 no joint. They are found wherever two body parts move against one another, and there is no joint to reduce the 여기 벌사가 이렇게 붙어 있죠. 델토이데우스 붙어 있고 스프라스페이스 텐덤 붙어 있고요. That contains a small amount of lubricating fluid. 예. As you can see, the shoulder is 예. 그래서 지금 보셨고요. 그때 우리는 근육의 수축이 안 되는 부분과 이완이 안 되는 병리 상황을 근육이 수축이 안 되는 상황과 이완이 안 되는 두 가지 상황을 보셔야 된다. 수축이 안 되는 상황은 대부분의 경우는 신경이 신호를 안 보내줘서 그렇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완이 안 되는 상황은 페인 때문에, 통증 때문에 근육이 이완이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팔을 우리가 움직일 때, 팔이 수축이 안 돼서 안 올라가요 하고 이완이 안 돼서 안 올라가요. 두 가지가 다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수축이 안 돼서 안 올라가는 건지 이완이 안 돼서 안 올라가는 건지 보셔야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의외로 이완이 안 돼서 안 올라가죠. 신경 손상이 있는 건 아니니까 어깨, 그렇죠? 중풍같이 신경 손상이 있는 게 아니면 이완이 안 돼서 팔이 그 정상적인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수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팔을 바깥쪽으로 안 돌아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바깥쪽을 돌려주는 극하근이나 소원근을 치료할 때 우리는 견갑하근이 이완이 안 되는구나라는 센스를 가지셔야 되고, 인터널 로테이션을 하려 그럴 때 인터널 로테이션 하려면 서브스카플러스가 움직이는데 극하근이나 소원근이 잘 안 늘어나 주는구나, 이완이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할 줄 알으면 혈자리를 굉장히 유동적으로 잘 쓸 수 있고요. 풀 가동 범위를 잘 만들 수 있어요. 간단하게 수축하는 건 잘 되고 있는데 이완이 안 되는데 수축하는 것만 계속 치료하면 어떻게 될까요? 치료가 잘 안 되겠죠. 병은 이완이 안 되는 쪽에 와 있는데, 반대쪽에 와 있는데. 그러니까 허리 아픈 사람 배에 다치면 안 논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깨 아픈 사람은 꼭 주동근에 침나, 대부분이. 다른 부에서도 주동근에서만 꼭 침 넣는 게 아니고 안타고니스트에 대한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배 쪽으로 당겨오는 건 메디al 로테이션이고요. 바깥쪽으로 보는 건 외회전, 내회전, 외회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팔을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올리는 게 플렉션이에요. 우리가 팔 앞으로 초등학교 때 앞으로 나란히 하는 것 같은 동작, 그리고 뒤로 이렇게 보내는 걸 익스텐션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어브덕션, 어드덕션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디 있나? 어브덕션. 예, 여기 보면 어드덕션, 어브덕션 이렇게 되죠. 그래서 팔을 위로 그러니까 환자가 어브덕션이 안 되는지 어드덕션. 근데 어드덕션이 안 되는 사람은 드물어요. 대부분 어브덕션이 안 되죠. 그리고 인터널 로테이션이나 라테럴 로테이션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플렉션이나 익스텐션은 그나마 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왔을 때 제일 많이 측정해야 될 건 어브덕션하고 그 다음에 인터널 로테이션하고 라테럴 로테이션을 측정해야 하는데, 인터널 로테이션이나 라테럴 로테이션은 양팔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팔을 벌려보세요. 이렇게 하거나 뒤로 돌려보라 할 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경경환 상완 리듬이라고 얘기하는 이거를 Scapular superior rotation 스카플라가 of the 이렇게 thorax 빠져나가는 게 tilts the 보이죠? glenoid 그럼 이 fossa 롬보이데우스가 upwards 쭉 with 다 change 떨어져 in its 줘야지만 orientation.
accentuates 풀 the ROM이 나올 movement 수가 of the 있어요. action. 그래서 Remains 얘가 30도 stationary. 움직일 때 The angle of the scapula begins to shift 3대 outward 1의 비율로 on a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glenoid 야, 어디까지 가냐? to 150 110도 하면 degrees. 40도고요. Scapular portions of the upper from individual the portion to 다 나와 있는 거 없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해보냐면요. 이게 풀 ROM은 2대 1이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스카플라가 60도 올라가면 팔이 120도 올라가서 풀 ROM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팔이 완전히 팔을 이렇게 들으면 180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180도는 팔이 들어지는 게 120도, 스카플라가 돌아가주는 게 60도. 2대 1의 비율로 움직여요. 저거는 시험 문제도 많이 내요. 팔이 180도 움직였다. 스카플라는 몇 도가 움직였을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외회전할 때. 그럼 60도. 2대 1의 비율로 움직여요. 이그젝트리 2대 1은 하지만 대충 2대 1의 비율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나중에 오십견 환자들이 오래되게 되면 롬보디우스가 이 안쪽에다 굳어서 그것 때문에 팔이 잘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 스카플라가 움직이는 걸 보려고 무슨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애플 스크래치 테스트 한다 그랬죠? 그럼 스카플라가 지금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저 아가씨. 굉장히 스키니해가지고 스카플라 움직이는 게 너무 잘 보여요. 그렇죠? 저렇게 스카플라가 이렇게 그 날개짓 하듯이 막 움직여야 되는데 오십견 환자들은 저게 안 움직여요. 저게 움직일 수 있게끔 저 부위를 치료를 해줘야지만 오십견이 꼭 좋아집니다. 나중에 오십견 환자들 자연 치유돼가지고 팔 요만큼까지 들어줘도 자연 치유든지 한의원에서 치료받아요. 여기서 더 안 들어진다고 컴플레인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 며칠만 치료하면 들어지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오십견 잘 고친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이제 오십견은 어깨 아픈 통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게 서브아크로미언 신드롬이라고 얘기하는 이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오십견. 서브아크로미언 신드롬이라는 건 아크로미언이 있고 아크로미언 밑에 있는 뭔가 물질 때문에 생긴다 그랬죠. 그러면 그 밑에 벌사가 있고 스포로스피너스 텐던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회전근개도 같이 영향을 미친다라고는 봐요. 돌아가면서 늘기 때문에. 그래서 서브아크로미언 신드롬 안에 스포로스피너스 텐더나이티스, 벌사이티스, 임핀지먼트 신드롬 뭐라 했어요? 이 벌사이티스하고 텐더나이티스 같이 있는 걸 보통 임핀지먼트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아까 상한 이두박근이 그 앞으로 이렇게 지나간다 그랬죠. 서로 교차돼서 뒤에 가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얘도 서브아크로미언 벌사이티스예요. 그 다음에 상한 극상근의 파열, 그 다음에 상한 이두박근의 파열. 그러면 결국은 이 6가지가 모두 다 아크로미언 밑에서 병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아크로미언 밑에 있는 혈자리가 뭐예요? 견우열이죠. 그래서 어깨 아플 때 넘버 원으로 치료하는 혈자리가 견우인 거예요. 이 모든 걸 치료할 때 쓸 수 있어요. 근데 조금씩 앵글이 다 틀리겠죠. 그 견우에서 극상근으로 갈 때 하고 벌사로 갈 때 텐던으로 갈 때 바이세스로 갈 때 다 틀리겠죠. 당연히 붙어 있는 게 틀리니까. 그래서 제일 많은 건 뭐라 했어요? 서브어크로미언 벌사이티스하고 텐더나이티스. 그래서 이게 60% 정도 되는데 벌사이티스 테어까지 스파라스펜스 텐던까지 하면 70%. 그 다음에 그것이 바이세스 텐더나이티스 4%. 그러면 이게 다 서브아크로미언 벌사이티스의 그 신드롬에 해당되는 거고요. 오십견이 한 12%밖에 안 돼요. 어깨 아픈 사람이. AC 조인트가 사실은 그런 거에 비하면 7%나 되는 거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 아크로미언하고 클라비클 만나는데 AC 조인트 아스라이티스. 그 밑에 벌사이티스. 그 밑에 스프라스피너스 텐더나이티스. 그 밑에 바이세스 텐더나이티스. 요 단계로 본인이 병이 왔을 때 AC 조인트가 괜찮은지, 벌사가 문제가 있는지, 스프라스피너스 텐던에 문제가 있는지, 바이세스 텐던에 문제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십견 빼놓고는 다 진단할 수가 있겠죠. 어깨에 오는 질환. 그래서 로테이터 커프 다시 한번 봅시다. 극상근 저번에 이제 봤는데 뒤에 가서 다시 볼 건데 이게 머릿속에 이 이름들을 클리어하게 나누고서 보라고 제가 앞으로 당겨서 오늘 집어넣는 거예요. 극상근에 문제가 있으면 페인풀악이나 엠티캔 테스트를 검사를 하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끊어졌다. 그러면 드롭암 테스트를 하고 페인풀악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제가. 팔이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팔을 이렇게 줄어들 때 60도에서 120도가 제일 무겁죠. 왜냐하면 중심에서 가장 먼 거리에 힘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몸에 가깝잖아요 오히려.
여기가 제일 멀기 때문에 60도에서 120도. 그러다가 오히려 통증이 줄어들어요. 들으면. 근데 만약에 벌사가 있으면 들면 들수록 계속 아파. 물주머니 눌리니까. 그래서 페인풀악이 극상근에 염증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정도 핸드는 안 아파. 근데 엠티캔이라고 손을 이렇게 돌려서 내가 누를 테니까 환자부로 들어 올리라는 걸 하죠. 그러면 엠티캔이라 해서 그건 어떻게 해요? 극상근을 힘을 더 많이 주는 거죠. 그러면 엠티캔에서 양성을 보였다 그러면 페인풀악은 당연히 그러니까 페인풀악에서 양성을 보였으면 엠티캔에서는 당연히 양성을 보여요. 페인풀악이 훨씬 더 스페시피티가 높은 진단인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 혼자 팔을 들 때도 아파. 근데 내가 누르면서 팔을 들라 그러면 당연히 더 아프겠죠.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거는 팔을 드는 게 아니라 팔을 들었다가 천천히 내리라는 건데 그 내리지도 못하는 거야. 아파서. 뚝 떨기는 거거든요. 극상근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팔을 우리가 혼자서 이렇게 움직여 보라고 얘기를 할 때 벌써 드롭암 테스트로 팔을 못 들겠죠. 네? 팔이 끊어진 사람은 그럼 우리가 드롭암 테스트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엠티캔 테스트나 페인풀악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만약 혼자서 움직이는데 페인풀악의 통증이 나타났어. 예. 그러면 사실은 엠티캔 테스트까지 많이 안 해도 극상근이 나간지 알겠죠. 근데 드롭암 테스트도 괜찮았고 페인풀악도 괜찮았어요. 근데도 어깨가 아프다래요. 그러면 내가 누르면서 힘을 줘보세요. 이러면 이 사람은 극상근의 염증이 초기구나.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극상근의 염증이 초기가 딱 왔다가 좀 지나면 5로 시된다고 딱딱해져요. 그랬다 그 딱딱해진 게 계속 심해지면 찢어져요. 그러면 극상근건의 염증 시기로 따지면 가장 초기는 엠티캔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 보이고 나머지는 안 보이는 경우. 그렇죠? 조금 더 심하면 페인풀악의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 더 심해지면 그 드롭암 테스트의 양성 반응 보여요. 드롭암 테스트의 양성 반응 보이는 거로 엠티캔 테스트를 하라든지 페인풀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해요, 팔을. 못 하죠. 그렇죠? 그리고 페인풀악 그냥 팔 들어올릴 때도 아파 죽겠는데 엠티캔 한다 그러잖아요. 안 해줘 환자가. 팔에 힘 주라 그러면 안 줘. 이해가 되세요? 이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팔을 어브덕션 시키는 거니까 극상근의 문제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서브스카폴라리스는 어떻게 해서 팔을 이렇게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 했죠. 그래서 팔을 등 쪽으로 대서 팔을 등에서부터 이렇게 띄고 얘기하고 아니면 의사의 손을 밀라고 얘기하는 본인이 지금 의자를 밀어보세요.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이게 리프트 오프 테스트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손을 띄고서 유지를 하라 그래. 몇 초간. 그러니까 간단하게 유지를 할 수 있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내 손을 밀어보세요. 이렇게 힘을 주라 그래요. 예? 그러면 양쪽을 할 때 힘을 줄 때 안 아파야겠죠. 둘 다. 그러면 엠티캐스트처럼 레지스턴스 테스트잖아요. 그거는. 근데 팔을 그냥 그러지 말고 유지하고 계세요. 그거는 알고 보면 페인풀악처럼 유지할 때 본인 통증을 느껴. 그래서 리프트 오프 테스트나 인터널 로테이셔널 렉 사인 테스트나 똑같은 검사예요. 거의. 팔을 이렇게 안으로 돌려서 유지하고 있으라 하거든요. 유지하고 못 있어. 그 다음에 벨리 버튼이라고 이렇게 배에다가 자기 손을 대고 팔꿈치를 이렇게 의사가 잡아주고 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팔을 완전히 이게 로테이션 시킨 동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자가 로테이션을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 팔꿈치를 몸으로 당겨가. 서브스카폴라리스에 문제가 있어 통증이 많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팔을 이렇게 돌리는 때 파워를 못 내거든요. 파워를 못 내니까 배를 누르세요. 그러면 배는 못 누르고 이 팔꿈치가 자기 몸으로 자꾸 당겨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로테이션을 못 시킨다고. 자기가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그걸 베어헉이라고도 하는데 뒤에 가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벨리 프레셔고요. 베어헉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 누르는. 그래서 이렇게 내려 누르는 것도 누를 때 이 겨드랑이 뒤쪽에 자기 눌러보세요. 손. 그럼 겨드랑이 안쪽으로 힘이 들어가는 거 느껴져요? 날개 축지 안쪽에? 예. 그게 로테이션하고 거의 비슷한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어헉 테스트하고 이렇게가 서브스카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리프트 오프 테스트예요. 제일 유명하고 꼭 해야 되는 검사. 그러면 환자가 왔을 때 회전근개 4개인가 어떤 건지 알으면 위에 붙어 있는 극상근 검사 했어? 그 다음에 왜 서브스카폴라리스를 집어넣냐면요. 두 번째로 많이 오는 병이에요. 제일 많이 오는 병하고 두 번째로 많이 오는 데가 회전근개 중에서 서브스카폴라리스니까 그러니까 리프트 오프 테스트 하고 그 다음번에 적게 오는 걸 나중에 해야겠죠.
그래서 적게오는 인프라스피렌스 머슬. 그러면 이거는 팔을 이렇게 밖으로 돌려서 유지하고 계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렉 사인 테스트. 이건 밖으로 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테레스 마이너는 드롭 사인이나 혼 브라우 사인, 그 다음에 익스터널 사인인데 간단하게 팔을 드롭 사인이라는 거 팔을 이렇게 들고 뒤로 팔꿈치를 이게 90도로 들린 상태에서 손등을 뒤로 이렇게 제끼라 그러세요. 그래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면 이걸 유지하고 못 있어. 팔이 아프다고. 간단하게 몸에 붙이면 그게 밖으로 돌리는 거하고 똑같죠. 예? 팔을 들었을 뿐이지 로테이션은 똑같아요. 익스터널 로테이션은. 그래서 더 스페시픽하게 테일에서 마이너스만 부하를 많이 걸기 위해서 팔을 들어서 하는 거예요. 홈 브라운은 이렇게 입을 불고서 팔꿈치 이렇게 들으라 그러면 이 팔꿈치를 못 든다고 이렇게 떨기는. 그러니까 양손 다 입에다 대고 쭉 팔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쪽 팔은 못 들어. 그래서 이 팔꿈치를 못 들어 올리는 걸 혼 브라우 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테일에서 마이너. 그러면 지금 회전근개 4개 다 했죠. 그 다음에 벌사이티스에 해당되는데 벌사이티스 말고 벌사이티스 검사는 따로 없다고 제가 뭐랬어요. 임핀지먼트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했죠. 저 신드롬이라는 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뭉쳐 있는 걸 신드롬이라고 얘기했는데 저기는 벌사이티스와 스프라스페인스 텐더나이티스가 겹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사이티스가 커지면 극상근과는 당연히 텐션을 많이 받아서 통증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니어 테스트하고 호킨 테스트, 호킨 케네디 테스트라고도 얘기하는데 꼭 기억해 두셔야 돼. 그래서 엠티캔, 리프트오프, 니어, 호킨 요 4가지 정도까지는 진짜 꼭 잘 아시고 꼭 검사를 해보셔야 돼. 환자 보면. 순위로 따진다면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내가 뭐 잘 안 쓰는 검사, 뭐 홈브라우 테스트 뭐 이런 거 시험에다 내거나 그렇진 잘 않아요. 꼭 알아야 될 거 먼저 내고, 예? 꼭 알아야 될 것들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오십견 검사. 뭐 오십견 검사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죠? 오십견 검사는 원래 특별하게 없어요. 뭐냐면 액티브하고 패시브 ROM이 다 줄어드는데 전 방향으로 다 줄어드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리 스크래치 테스트를 하라 그러면서 아 날개 축지도 잘 움직이고 잘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환자가 오면 가운을 그러니까 뒤집어 입으라 그래. 단추를 뒤로 오픈을 해서요. 앞면을 가린 상태에서 뒷면을 다 오픈을 해요. 날개 축지 뼈까지 스카풀라까지 다 오픈을 한 다음에 애플리 스크래치 테스트를 양손을 다 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아 ROM이 제대로 어느 정도 나오는구나 하는 거 보셔야 돼요. 그때 제일 많이 보셔야 될 게 스카풀라가 소라식하고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보셔야 돼. 그게 많이 붙어 있으면 임피지먼트 신드롬 같은 사람들은 전혀 그게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애플리 스크래치 테스트를 하면서 이 2가지 그러니까 ROM이 다 줄어들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모든 부분의 방향으로 ROM이 줄어들었는지 보는 게 오십견 검사예요. 그래서 저번에 회전근개 염증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극상근 그 다음에 견갑하근 그러면서 소음근하고 극하근은 염증에 대한 그림에 아예 안 집어넣죠. 그러면서 로테이스 커프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은 로테이스 커프스라 그러면 90% 이상은 극상근을 얘기를 하는 거고 때때로 서브스카플라리스를 얘기하지만 극하근과 소음근은 거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침을 놓을 때 어깨가 아프면 극상근인 데는 꼭 치료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견우고요. 그 다음번에 의외로 거골이에요. 어깨. 견우, 결뇨, 거골 이런 순으로 가거든요. 거골이 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뒤에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바이셉스 이게 지금 이게 그림상에서는 여기가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거의 붙어 있어요. 위로 지나가고 밑으로 가고. 그렇겠죠. 이 공간이 이게 붕 떠 있지 않거든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나눠서 그려놔서 그렇지. 그래서 얘가 염증이 많이 생기면 얘한테 염증을 일으킬까요? 안 일으킬까요? 티슈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염증이 서로 이완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환자를 보다 보면 의외로 상한 이두박근 바이셉스 텐더나이티스가 바이셉스를 잘못 써서 오는 병이 아니라 스파라스피네스 염증이 심해져서 얘한테 왜냐하면 얘하고 염증을 일으키면 그 사이에 껴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 3개는 염증을 같이 일으켜. 하나가 일으키면 이렇게 쭉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물들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침을 놓을 때 우리가 이 침을 좀 잘 놓다 보면 나중에 견우에다만 침 놓는 게 아니라 제가 연관통이라고 얘기를 했죠.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침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위에 본인들이 하다 보면 견우만 열심히 놓잖아요. 그러면 환자가 거의 통증이 어깨 통증이 비슷하다 그래. 잘 찾아보면요. 상한 이두박근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상한 이두박근 건염이 와 있고요. 그다음에 견갑하근의 염증도 와 있어요. 그래서 극상근에는 거의 극상근이 빠지고서 어깨 통증이 생기는 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견갑하근도 출석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상한 이두박근 건염. 나머지 소음근이나 극하근은 의외로 상대적으로 문제를 많이 안 일으켜요. 그래서 회전근개 손상, 이렇게 로테이스 커프스 손상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극상근의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병풍을 지나서 극상근이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저 부위를 치료를 잘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침 넣는 걸 잠깐 한번 볼까요? 극상근 어떻게 붙어 있는지 보이죠? The spinatus 이렇게 붙어 있어요, 위에. of the humerus. 그래서 이렇게 수축을 하면 Supraspinatus 팔을 이렇게 abducts 들어주는 the 역할을 해요. arm 예? and laterally rotates the arm. 그래서 일부 Along 팔을 with the 돌릴 other 때도 rotator 얘기하고 cuff muscles, supraspinatus stabilizes the shoulder joint. It is innervated by the suprascapular nerve. 근데 이 근육은 팔이 또 떨어지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십견 환자들은 이 근육이 위축이 되다 보면 어깨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깨 빠지는 거를 막아주려고 하면 이 어깨가 떨어지는 걸 막아주려고 하면 이 근육들을 스파라스페니터스로 치료를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중풍 환자가 오면 견정에다 침 놓으라고 되는데 견정보다는 병풍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목표는 견정 피부에다 놓는 게 아니라 저 극상근, 그 극상근 위에 뭐가 붙어 있어요? 트라페지우스가 붙어 있죠. 거기에 트라페지우스 밑에 굉장히 밑에 붙어 있는 근육이거든요. 저 근육을 꼭 치료를 해주셔야 돼. 이 치료를 안 해주면 어깨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게 파이브로시스에다가 더 심해지면 칼시피케이션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극상근에 칼시피케 텐더나이티스가 오는데 이거는 수술할 필요는 없다. 저절로 그 사이클이 변화하면서 좋아진다라고 돼 있어요. 논문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검사법 MTK 테스트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해서요. 그래서 보통 한 손만 하지 마시고요. 양손을 꼭 같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오른쪽이 아프다는데 오른쪽이 어느 정도 심인지 이런 것들도 비교해 볼 겸 그래서 꼭 같이 해주시는 앞에서 그게 훨씬 더 좋고요. 페인풀학이라고 뭐 책마다 60도에서 120도, 70도에서 110도 이랬는데 뭐 하여간 요 상간 보통은 이제 60도에서 120도를 더 많이 봐요. 요 상간에서 통증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다가 오히려 120도가 지나가면 통증이 줄어들고 60도 밑으로 내려오면 통증이 줄어드는. 그래서 천천히 올릴 때 어디서 통증이 있는지 그다음에 천천히 내릴 때 통증이 딱 나타나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120도쯤에서 통증이 딱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극상근에 문제가 있구나. 페인풀학은 어떻게 하는지 봤고요. 그래서 치료를 할 때 극상근에 이게 머슬에 벨리가 붙어 있는 데죠. 그래서 여기 병풍열이 극상근에 머슬 벨리가 붙어 있는 데에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견우열은요. 텐던이 붙어 있는 데죠. 뼈 쪽에. 그 다음에 거골은 이 텐던이 머슬에 붙어 있는 부위. 이 견우는 텐던이 뼈에 붙어 있는 데 가까운 쪽. 그래서 거골에서 침을 견우 쪽으로 이렇게 빼는 테크닉을 굉장히 많이 잘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극상근의 텐던에다가 만약에 자기가 침을 놨다. 거기가 굉장히 세이프하거든요. 거골이. 그러면 침을 놓으면 벌사는 당연히 침을 맞고 들어가겠죠. 벌사가 위에 있고 텐던이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침을 놓게 되면 환자들이 이 임피지먼트 신드롬은 거골만 잘 쓰셔도 굉장히 빨리 좋아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만 넣는 건 아니고요. 거골 쪽에 많이 부어있을 때 견우나 거골에 2개나 4개 정도씩 이렇게 침을 놓고 붓기를 빠지게 하고 염증을 텐던에다 놓게 되면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다음에 결류에서 침을 놓게 되면 결류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면 안 되겠죠. 수직으로 내려오게 되면 보통은 인프라스피네티스나 TS 마이너스 쪽으로 치료할 수 있고요. 횡투자하는 거예요. 횡투자 이렇게. 그래서 극상근건 쪽으로 이렇게 침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노열은 뭐 왜 노라는지 저는 잘 이해 못하겠어요. 천정도. 이거는 극하근인데, 그쵸? 극상근의 문제
저기다 왜 넣으라는지는 솔직히 이해를 못해요, 저는. 반대쪽 어깨에다 놓거나 어깨하고 비슷한 힙조인트에다 놓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대장경이 지나간다라고 보면 대장경의 수열과 족양명, 수양명이기 때문에 족양명 수열. 그 다음에 수태양경으로 지나간다면 수태양 소장경의 수열과 족태양 방광경의 수열 조합을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는 소장경 쪽에다 침을 놓거나 어깨가 아프면 대부분 이 무릎 있는 데다가 이게 34번인데 잘못되어 있네요. 집이 34입니다. 왜 집이 34인데 43이라고 했지? 예. 그래서 양릉천이나 하거 이 동네에다가 침을 넣어서 어깨를 좋아지게끔 침을 넣는 게 고전에서 많이 썼던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이분이 좋아하는 정혈에다 침을 놔라. 저는 뭐 비추한다고 했죠. 상지병이기 때문에 후계신맥 조합을 했고요. 종핑열, 무릎 아프니까 종핑열이라든지 뭐 이런 거, 조구열에다 침을 넣을 수 있다. 이 침. 그다음에 텐더나이티스의 문제이기 때문에 텐던의 문제는 근의 문제고 근을 치료하려면 원열인 태충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근회인 양릉천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극하근도 동영상 한번 잠깐 볼까요? The origin of infraspinatus is from the infraspinous fossa of the scapula. The insertion is to the greater tubercle of the humerus and the capsule of the shoulder joint. Infraspinatus laterally rotates the arm by turning the anterior surface away from midline, and along with the other rotator cuff muscles, it stabilizes the shoulder joint. It is innervated by the suprascapular. 예. 그래서 이렇게 라테럴 로테이션 해주는데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혈자리는 다 천정혈. 그 다음에 이 노수혈 있는 데가 이거 텐던이 붙어 있는 데겠죠, 당연히. 그래서 결뇨혈했는데 결뇨, 노수, 천종 이런 식으로 침을 주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부위는 그 주위의 친구들이나 한번 천정혈이나 이렇게 저 머슬을 만져보잖아요. 그럼 피곤해서 저희가 뻣뻣하게 굳어 있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면 풀어주게 되면 되게 시원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본인 손은 잘 안 달아가죠. 나는 안 달아가더라고 저희가 천정혈. 달아가시는 분도 있죠. 40 넘어가신 분은 안 해보셔도 돼. 죄송합니다. 이 디스크리미네이션 하는 것 같은데 유연성이 40 넘어가면 조인트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40 넘어가서 하시다 50개 놓을 수 있어요. 다쳐가지고 안 하시는 게 좋고 젊은 사람들은 간혹가다 저 천정이 자기가 닿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 근데 저는 뭐 뒤로도 뭐 이렇게 손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밖으로 돌려주는 거니까 익스터널 로테이션 테스트라고 이렇게 익스터널 로테이션 렉 테스트라고 팔을 당기고 계세요. 그러면 걔가 계속 수축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프니까 힘들어서 수축을 못하고 있어서 팔을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팔이 안쪽으로 이렇게 씩 밀려 들어오는 게 양성 반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양성 반응 보여줄 거예요. 씩 당기 들어오죠. 못 잡고 있고 저거는 근육 수축을 못하는 거니까 사실은 신경의 손상이거나 이렇게 봐야겠죠. 통증 때문에 저렇게 빨리 들어오지는 않아요.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천정혈이 제일 중요하겠죠. 머슬 벨리. 그 다음에 또 텐던에 있는 부위가 어디예요? 노수거나 결뇨 이런 데가 그 텐던에 붙어 있는 게 이제 견우는 해당이 안 돼요. 견우는 붙어 있지 않아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틀리거든요. 병풍도 근처에 있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근육이죠. 극하근에 있을 때 병풍이나 견우에다 놓으라는 건 저는 너무 오버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서로 연관이 있어서 회전근개가 다 같이 병이 생기니까 다 같이 놓겠다 그런 목표를 갖지 않는 한 별로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소장경은 똑같이 해당되고요. 3초경 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3초경의 수열이나 수소형이니까 족소형의 담경의 수열 조합, 그 다음에 소장경 쓰거나 무릎에 똑같이 쓰죠. 무릎의 어깨 통증에는. 그 다음에 3초경의 정혈이나 소장경의 정혈을 쓸 수 있다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후계신맥 조합, 상지의 문제니까 종핑혈 똑같이 쓰고요. 어깨 견우도 똑같이 쓰고요. 이것도 똑같이 쓰고. 그러면 결국은 극하근이나 극상근이라고 간단하게 머슬 벨리나 텐던에 있는데 말고는 나머지 다 똑같이 쓰죠. 거의. 예, 그래서 머슬 벨리와 텐던에다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견갑학은 The 볼까요? origin of subscapularis is from the subscapular fossa of the scapula. The insertion is to the lesser tubercle of the humerus. Subscapularis medially rotates the arm, and along with all other rotator cuff muscles, it stabilizes the shoulder joint. It is innervated by the subscapular nerves. 침을 놓으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초심자 때는 제일 많이 놓을 수 있는 부위가요. 요 텐던 부위. 이거 만져지잖아요. 그렇죠? 텐던 부위에다 침을 놓는 거고요. 그다음에 겨드랑이 쪽에서 이쪽 부위에 머슬 벨려서 침 놓는 게 가장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손 집어넣어서 서브스카플라리스 만져보세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 겨드랑이 밑에 딱 겨드랑이에서부터 한 3cm나 5cm쯤 내려온 상태에서요. 이 늑골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쭉 밀으시면 뒤에 뼈에 같이 딱 받치는 느낌 들죠? 예? 그게 견갑하근이에요. 손가락 끝에 손톱 쪽에 만나는. 근데 그러면 환자를 치료할 때 손으로 이렇게 누르고 침을 이렇게 놓으면 놔질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기 만지는 거를 용납하는 환자가 별로 없어. 그 다음에 거기를 만지게 해주려면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 이렇게 내려버리잖아요. 잘 안 나타나. 팔을 들으면 잘 나타나죠? 예? 이렇게 들어만 주면 되는데 이렇게 들어줄 사람은 거길 치료할 일이 없어.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이러니예요. 이렇게만 들어주면 들고서 이렇게 만지면 잘 만져지잖아요. 그렇죠? 내리면 쏙 사라지죠? 예? 그래서 들고서 만지셔야 되는데 그래서 포지션을 잘 잡아서 어느 정도 들어놓고 여기를 만지는 거를 용납을 하시면 침을 놔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조심을 하셔야 돼요. 손을 딱 잡고 손등을 타고서 이렇게 침을 놔서 그 흉곽 안으로 침이 안 들어가게끔. 흉곽 안에 침이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죠. 유머스락스 일으키고 아주 유머스락스가 크게 일으키면 응급으로 병원에 가서 빼야 돼요. 공기를. 갑자기 숨을 못 쉬거든요. 폐가 확 찌그러지면서.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거야. 노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능력이 그러니까 저는 방법까지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중에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시면 쓸 수도 있고요. 공부를 많이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보게 되면 위치를 이렇게 팔을 Because 이렇게 subscapularis 여기를 이렇게 아까 저희가 만져봤죠. 근데 저렇게 만지지 않고요. 저렇게 만지는 것보다는 손으로 이렇게 최강을 감싸면서 이렇게 누르고 손등을 타서 이렇게 침을 놓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엄지손가락으로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리프트 오프 테스트라고 아까 잠깐 보여줬죠. 어떻게 했냐면 손을 띄고서 유지하고 계세요 라고 하는 의사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저 손바닥을 내가 밀어. 그래서 이게 얼마나 떨어지는지 거리를 재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지가 않고 이 파워를 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지하는 시간. 간단하게 2초도 못 있어서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서브스카플라리스에 텐더나이티스가 심하게 와 있으면 저 동작을 통증이 있어서 잘 못하고 있어요. 유지하고 못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많이 떨어지는 것까지 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침 놓을 일이 별로 없어. 대부분 저 동작이 아예 안 되거나 이게 등에서 나중에 오십견 환자들 이제 많이 굽게 되면 저 서브스카플에서 비냐면 제일 많이 굽거든요. 그래서 그게 굳어서 아예 손이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 허리에 동맥까지도 가지도 않아. 그 사람 프로파를 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진다 그래요.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리프트 오프 테스트. 그러면 리프트 오프 테스트의 양성 반응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봐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거 로테이션 할 때 이거 앞에서 하죠. 뒤에서 안 뜻이 하지 마시고. 이건 이제 파워를 보는 거예요. 저게 레지스턴스 테스트인 거고 조금 전에는 어떻게 돼요? 액티브 ROM인 거죠. 레지스턴스 ROM이고. 그 다음에 인터널 로테이션 렉사에는 팔을 이렇게 당겨서 유지하고 있는 거니까 똑같아요. 거의 리프트 오프 테스트나. 다르잖아요. 이름만 좀 틀리고요. 벨리 버튼 테스트 한번 봅시다. 벨리 프레셔. 벨리 버튼이라고도 그러고요. 이거 동영상에 오죽 없으면 전형적인 한국 분들처럼 되게 두 분 다 넥타이까지 딱 매시고 왜 가운 안 입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보통은 제일 잘하는 사람은요, 이 팔꿈치를 잡고 계세요. 그러면
배를 누르라잖아요. 양성 반응이 저렇게 뛰고 있어야 되는데 팔꿈치가 이렇게 몸에 말려. 배호흡도 한번 볼까요? The bear hug test is a relatively new shoulder special test to identify tear of the subscapularis muscle. To execute this test, we will ask our patient to place the palm of his left hand onto his right shoulder. So we're going into horizontal adduction and maintaining the shoulder at 90 degrees of flexion as so. To execute the test, what the clinician will then want to do is to apply an inferior to superior force, trying to raise the palm of the hand off of the patient's shoulder. The clinician can perform the test as so. Lifting. An inability to keep the palm onto the shoulder is a sign of a rotator cuff pathology. 이런 것들을 검사법들을 일일이 다 외우려고 하면 머리가 깨지죠. 그렇죠? 너무 많고. 그래서 어느 근육을 수축시키고 힘을 주려는 거구나. 저것도 똑같이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하고 힘을 줘보세요. 그러면 아까 subscapularis라고 얘기했던데 힘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걔가 수축을 해야지만 이게 팔이 몸한테 붙죠. 그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역은 많이 쓰는 검사는 아니에요. 테레스 마이너는 어떻게 붙었냐 그러면 The origin of teres minor is from the posterior surface of the lateral border of the scapula. The insertion is to the greater tubercle of the humerus. 그래서 이렇게 Teres minor adducts 아보다 and laterally rotates the arm. 로테이션을 제일 많이 Along 하는. with the other rotator cuff muscles, teres minor. 근데 이제 침을 놓을 때 이쪽에다가 침을 놓기에는 되게 만만치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쪽 근육을 손가락으로 딱 집어. 본인이 팔을 내리시고 겨드랑이에다 손을 짚고 근육을 딱 잡으면 이 긴 줄기 하나 만져질 거예요. 줄기 만져지죠? 줄기가 잘 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 뭔가 길게 가는 게 하나 있죠? 예? 웃지 마시고 자기 겨드랑이를 만지면서도 간지러워하는 사람도 있네. 간지러우세요? 자기 겨드랑이 만져도? 김세영 학생 자기 겨드랑이 만져도 간지러운가 본데? 요게 테레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 견갑골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잘 타서 맨 밑에.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 침을 놓으려면 어떻게 돼? 그 밴드를 찾아서 딱 잡고 침을 놓는 거예요. 그냥 대충 놓으시면 거기 그 테레스 메이지에다 때리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잡아서 저 줄기를 찾아야 돼, 자기 손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감싸 잡고 침을 딱 놓으시면 장기를 찔 일도 없고, 근육들은 대부분 그래요. 근육을 이런 데도 팔도 바이셉스를 이렇게 자기가 잡을 수 있죠. 딱 잡고서 침을 놓으시면 머슬 벨리에서 침 넣기가 굉장히 수월하죠. 텐더는 잡을 수 없어도요, 바이셉스 모든 머슬들의 벨리는 잡기가 되게 수월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여기를 잡고서 침을 놓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견정에다 침을 놓게 돼요. 이거는 드러핑이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그 이스터널 로테이션 렉 테스트처럼 똑같이 얘기했는데 저거는 이름을 잘못 붙인 것 같고요. 하여간 검사법들이 이름이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거 드롭도 드롭 사인, 드로핑 암, 뭐 드롭 사인 다 틀리거든요, 이름이. 이렇게 유지하는 거를 드롭 사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에비던스 베이스에서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 음악의 에비던스 베이스 같지 않아요? was designed to detect an infraspinatus tear and was later examined as a test for irreparable fatty degeneration of the infraspinatus. The patient is seated with the examiner standing to the rear. The examiner grasps the patient's elbow with one hand and the wrist with the other. The examiner places the elbow in 90 degrees of flexion and the shoulder in 90 degrees of elevation in the scapular plane. The examiner passively externally rotates the shoulder to near end range. The examiner asks the patient to maintain this position as the patient's wrist is released. A positive test for infraspinatus tear is indicated by a lag that occurs with the inability of the patient to maintain their arm near full external rotation. 그래서 이 팔을 유지를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리프트오프처럼 이렇게 앞으로 그냥 와버려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걸 드롭 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헌 브라우 테스트 한번 볼까요?
홈브라우 테스트가 2개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팔꿈치를 못 들어요. 자기가. 이걸 들어 올리지를 못하는. 그래서 홈브라우 테스트 그렇고요. 익스터널 로테이션 이거는 바깥쪽으로 돌려주는 힘주는 거. 그래서 이제 저건 한 번에 아까 인터널 로테이션하고 익스터널 로테이션, 서브스카플레이스하고 테레스 마이너나 인프라스피네투스를 같이 하는 거예요. 검사를 할 때 항상 저항 검사를. 그러면 이제 벌사이티스를 봅시다. 이 벌사가 부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임핀지먼트 신드롬이 요새 제일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양마 선생님들이 점점 이게 높다 그래서 임핀지먼트 신드롬의 메인은 벌사다. 이 벌사만 잘 뚫어주게 되면 임핀지먼트 신드롬은 급격하게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침을 놓을 때 봅시다. 우리가 견에다 침을 놓으면 견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벌사 뚫고 텐던에다 침 놓게 되는 거죠. 만약에 밑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 벌사는 뚫을 수 있는데 텐던은 침을 잘 안 놓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벌사를 쭉 길게 이렇게 뚫고서 많이 뚫고 지나가겠다. 왜냐하면 벌사가 이렇게 그 덩어리돼 있지만 이렇게 꾸불꾸불하거든요. 주머니가. 그래서 견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견 하나 놓고 옆으로 놓고 그래서 이 벌사를 내가 뚫어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이 벌사를 줄여줄 때. 그 다음에 요 AC 조인트 바로 뒤에가 어디예요? 거골렬이죠. 요게 AC 조인트잖아요. 여기가 AC 조인트죠. AC 조인트 바로 뒤에 면이 본인 AC 조인트 만져보세요. 그 바로 뒤에 거골에서 바로 앞에가 AC 조인트예요. 이해가 되세요? AC 조인트에서 손가락을 딱 짚고서 몸쪽으로 이렇게 딱 돌리면 손가락 이 옆면이 딱 닿는 데가 AC 조인트거든요. 만져지죠? 그러면 이 거골에서 견우 쪽으로 이렇게 침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위로 많이 타고 나가면 서브아크로미 벌사만 뚫을 때고 좀 각이 크면 어떻게 돼요? 극상근건에도 침을 넣을 수 있겠죠. 만약에 거기서 수직으로 내놓으면 그 벌사도 뚫고 극상근건에 이거는 머슬 벨리에 가까운 쪽을 침을 넣는 거겠죠. 그래서 본인이 견우나 거골을 두 가지만 이 아나토미 베이스를 이해를 잘 하시면요. 어깨 아픈 통증의 80% 정도는 본인이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저거를 그냥 거골 살짝, 견우 살짝 놓으면 델토이디우스에다 침 놓죠? 트라페지우스에 침 넣었어.